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국회의원 또 국회만큼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2019년에 있었던 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국회가 한 2.4%로 최하위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분들 보시기에 마음이 안 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분들이 뭔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대로 좀 국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회가 좀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국민분들 뜻대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저희 당 국회혁신특위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만들고 입법하려는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서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다룰 국민소환제입니다. 다만 이 국민소환제가 이야기가 된 지는 오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형태의 안이 제출돼 있어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의지도 모으고 또 내용도 좀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토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 이야기를 토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좀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좋은 말씀 기대하고요. 미리 좀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게 요즘 좀 상황이 번잡하고 바빠서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끝까지 자리를 좀 지켜야 되는데 중간에 좀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양해 말씀 먼저 좀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회용 국민소환제 법을 발의한 지가 한 2년 10개월 됐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 동료의원들 눈치 보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도 대외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거의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2년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지금쯤 국회용 국민소환제 토론회를 열어도 안 되는 분위기가 되면 사실 좋은 거죠. 그동안에 국회가 일을 잘하고 국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했다면 아마 이 토론회 없이 법안은 20대에서 그냥 사라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히 올해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고 국민들의 약 80%가 꼭 국회용 국민소환제 도입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는 이 국민의 명령에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전혀 그런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고 우리가 대의기구로서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데 그 대의, 국민의 뜻을 대리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기본에 아직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국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 토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것이 헌법 개정 사항 아니냐, 법률로 만들 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마 그 논의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 물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자유유입의 원칙에 충실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임기 동안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느냐,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법에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제명 그리고 자진 사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임기 조항을 갖고 꼭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남용의 위험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남용의 여지가 적게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에 기대어서 반대 정치 세력들이 이런 국민소환 운동을 한다든지, 또한 정책 의사 결정에 다른 의견이 있는 세력들이 이런 소환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그런 우려의 부분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소화를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법안도 헌법 제46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 4가지 경우로 제안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오남용의 가능성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 제한자가 국민소환 운동을 벌일 때 그 제한의 사유를 그 특별위원회에서 승인받는 그런 절차를 하나 만드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 토론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그 얘기들이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에 반영을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과연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의하지 못했을 때에 중간에 내려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뜻을 반드시 저는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국민의 뜻이 아닌 자기 당의 이익과 자기 개인의 이익에 근거해서 정치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소가 그런 말을 했죠.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 이후에는 노예가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의 뜻은 어떤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런 그 부당함을 역설한 것도 표현이 되겠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국회의원 됐을 때 초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런 결심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충실히 논의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20대 국회에서 현황을 보면 그 2016년 아까 김병욱 의원님께서 이제 시작하셔서 그 5개 법안이 올라왔고요. 2017년 3월에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서 국민 소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들어가 있었지만 아신 바와 같이 그 국회 의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폐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5개 법안은 특징을 보시면 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의 청구자, 그다음에 청구 요건, 절차, 효력을 이제 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마련하는 목적을 보면 국회의원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좀 전에 인사 말씀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법률에서 이를 정하려고 하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불문헌법 국가인 영국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근거 없이 법률에서 정한 이제 해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실제로 영국이 2015년에 그 의원 소환제라는 의원 소환법이라는 것 법률을 만들 때도 2009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자유의원 원리하고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논의를 계속 해오면서 이제 굉장히 논의가 길어진 이후에야 이제 법이 생겼다는 점을 나중에 해외 입법 예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쟁점별로 이제 각 5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국민 소환 투표의 대상을 보시면 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가 소환 대상이 되도록 모든 법안들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소환 요건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하는 요건을 보시면 그 지역구 국민 소환 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하도록 해서 소환 사유를 서면에 명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 소환 투표 실시를 청구하면 이것이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그 심사를 해서 이제 이걸 갖다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정한 것이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역시 이제 비례대표 국민소환 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과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이런 것이 있고 또 보시면은 100분의 30으로 하자 하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자 하는 안이 있고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숫자가 적을수록 국민 소환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국민 소환 투표의 이제 운동을 보시면 국민 소환 투표 운동은 중앙선관위에서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과 동일하게 14일, 그러니까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 전일까지, 즉 13일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자 하는 이제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요. 근데 이제 법안들을 보시면 뭐 유사하게 이제 규정들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국민 투표를 실시하되 국민 투표안이 이제 공고가 되면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내에서 중앙선관위가 국민 소환 투표일을 정하도록 하는 안이 이제 4개 법안에서 되어 있고, 박주민 의원님 안을 보시면은 국민 소환 투표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그 날짜를 법률에서 정확하게 이제 정한 그런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이제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국민 의사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소환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항상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의원의 무기속적인 의정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소환 사유를 아예 확정하지 않고 오픈해 놓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을 다른 지역에서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하게 했는지 하는 이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그 의원이 전체 국민 대표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지역구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원의 정책 결정에서 불만이 있다든지 할 때에 분명히 어떤 압박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정치적 안정성이 높고 민주주의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된 영국에서조차도 매우 협소한 사유로만 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속 위임, 자유 위임, 그러니까 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도록 하는 임기 4년 보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원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자유 위임 원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이제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금 영국에서는 이제 그 아주 협소하게 도입하고 있다. 한데 우리나라의 여건이 그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은 정도의 사유와 광범위한 요건을 허용해서 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의 부작용을 이제 분명히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소환 제도를 이제 헌법에 근거를 두어서 도입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자정 시스템에 대한 개혁 없이 소환제부터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히려 더 비판의 여지가 많다 하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제 소환 청구를 받을 경우에 권한 정지하는 문제는 그 형사처벌 시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 원칙에 비추어서도 이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가 있고, 또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의 경우에는 왜 권한 정지를 탄핵 소추를 받았을 때 하는데 왜 의원은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통령은 분명히 어떤 국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라 그 집행권자로서의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다른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경우와는 국회의원 다르기 때문에 권한 정지 이익이 크지 않다 하는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매우 커서 나중에 설사 소환이 안 될지라도 일단 그 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을 막아놓는 어떤 장치로, 그러니까 악용이 될 우려를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 해외 입법 사례에서는 다른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제 그나마 영국이 이제 아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환 요건을 보시면, 소환 이제 그 사유를 보시면은 범죄 행위로 기소되고 구금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사유로 구금이 되는 경우로서 이제 항소 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다음에 하원 의원직 수행을 14일 이상 정지당한 경우, 이제 윤리 심사를 통해서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와 그런 비교를 하면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정한 징역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이제 그 소환이고 뭐고 간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영국의 사유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사 이제 처벌이 많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하원의장 그 절차는 뭐 쭉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환 청원 서명 운동이 있는데 청원관이 따로 있고요.
청원관이 소환청원을 개시하면 6주간, 굉장히 긴 기간이죠. 6주간 동안 그 국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서명을 받는데 이제 하루에 이렇게 투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투표를 해서 선거구 유권자의 최소 10%가 이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소환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도록 해서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영국에서 실제 지금까지 2번 의원 소환이 이제 실시가 됐고, 하나가 뭐 아마 계류 중인 모양인데, 그 중에 이제 한 의원은 소환을 가까스로 면했고 한 의원은 소환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보궐선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이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아예 헌법에서 모든 강제위임은 무효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국민 소환제도 도입 자체를 헌법이 막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맨 뒤에 보시면 독일의 경우에는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되어서 나치 독일이 발생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회 그 소환제도 또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소환제도에 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이제 현재 국민 소환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고 역시 소환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다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 반응성과 책임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것들을 선택하고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럴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의 어떤 그 선거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로버트 달 같은 사람들의 그 민주주의 이론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4년 동안 한 번 투표하고 나면 아까 우리 김병욱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루소의 말처럼 4년 이후에서야 그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 그래서 4년이 적절한 기간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다른 나라 아무 나라도 이렇게 국민 소환제 같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간에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선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구의 유럽의 그 내각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국회 해산이라든가 의회 해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반응성과 책임성에서 우리나라랑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충분한 국민적 견제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꾸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뭔가 좀 뭐 민주주의를 어렵게 하고 대의제를 더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의 제도화라는 말도 있듯이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제도적 결핍이 있다면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꼭 국민 소환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 소환제 부족한 부분들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끊임없이 사실은 또 진화해 왔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더 찾아보고 그것을 좀 더 성숙시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다시피 그런 문제들 속에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환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나 국민청원의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19대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공약사항으로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개헌안에도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출 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이 발의해온 법안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발의해온 법안들이 끊임없이 오남용의 문제, 그다음에 실효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이것들을 보완해 왔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대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당들이 지속적으로 총선, 지방선거, 대선 공약으로 해왔었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 당 대표님이나 그 원내대표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신다. 당 대표께서는 의원 생활 동안에 처음으로 소환제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헌법 그 46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규정, 그게 뭐냐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로 꼭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로는
비례대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고 하면 비례대표를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권역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이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그 소환 발의 요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시장, 뭐 구청장, 그다음에 지역의원 이런 게 투표 그 요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00분의 20에서부터 100분의 10까지 요건이 다 다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인구 수에 따른 차등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지역구니까 큰 차등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인구 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 청구 요건을 차등을 두는 방법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쟁점은 박주민 의원님처럼 선거율과 그다음에 이 요거를 연동시킨다고 했을 때 그 꼭 그만큼의 이만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그 반대할 때도 그만큼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차이는 청구 각하와 보존 기간의 유무인데 김병욱 의원님 안에는 보존 기회 없이 그냥 각하하고 박주민 의원님 안에는 30일간의 보존 기간을 둬서 서명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고칠 수 있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둔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민소환법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시행령에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15일 이내,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보존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환 투표권자에 있어서도 두 분이 이제 다른데요. 아까 말했던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타지역 지역구 의원을 소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 실시와 관련해서도 그 기간을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에서 중앙선관위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선거들이 수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뭐 수요일로 하는 것도 통일성이나 투표문화 정착에 수요일은 투표하는 날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쩔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소환 확정 요건에서는 김병욱 의원님 안은 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 안은 그냥 이렇게 국민소환 투표인의 다수 찬성으로 해가지고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단순 다수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실효성이라는 걸 반영해서 박주민 의원님은 이런 안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남용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시급하게 당론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지어서 이것을 좀 공론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좀 보이는 것이 맞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소환제가 국민소환제법만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 혐오와 국회 불신이라는 측면이 지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국회 혁신 의제들을 좀 패키지로 해서 이 견제, 통제, 참여, 좀 일하는 국회 이런 것들을 모토로 한 국회 혁신 프로젝트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것들로 선거에 임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21대 국회 초반에 좀 이렇게 강력하게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발표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분이 토론해 주시는데 각자 한 10분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추가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경주 교수님 부탁합니다. 최근에 뭐 동물국회, 뭐 식물국회 그런 표현을 아까 의원님들께서 쓰셨는데 그 덕분에 국민 소환제가 다시 이렇게 소환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국민 소환제가 다시 소환되는 걸 보면서 두 가지 상반되는 기분을 느끼는데요. 하나는 아쉬움이고 하나는 반가움입니다. 아쉬움은 뭔가 하면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주민 소환제의 경우 벌써 실시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는데 국민 소환제의 경우는 아직도 이제 논의 상태에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쉽고요. 결국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뭐 이런 게 최대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플랜카드도 이렇게 써 걸으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석하신 걸 보고서 아 이번 국회에는 그리고 적어도 다음 국회에는 뭔가 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두 분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거기 두 가지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쟁점하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쟁점들로 크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헌법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아주 논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헌법의 근거도 없이 법률로서 소환제 입법을 한 해외 사례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소환제라는 이 세 글자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헌법에 근거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경엽 의원도 말씀을 하였듯이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국민 주권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헌법에도 또 다른 나라의 헌법에도 분명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헌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해외 사례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먼 얘기긴 하지만 1791년 프랑스 제1공화국 헌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전 국민 전체의 대표이고 어떠한 위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은 뭐냐 하면 국민의 정치적인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국민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면 안 되겠다. 국민주권 하에서 그래서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이 조상관님께서 현행 프랑스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한번 좀 더불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일 헌법에 보면 이런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조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독일 헌정사의 어떤 특수한 사정, 다시 말해서 바이마르 헌법 하에서 소환제가 남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없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독일 그 전후 독일 헌법에 있어서도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다른 요소들은 오히려 헌법에 명문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만 법률안을 발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발안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민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 투표할 수 있다. 이런 게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의제와 모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헌법학의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일상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대의제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의 대의제는 민주주의를 배제하는 대의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은 국민의 정치 참여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보면 소환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이랄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아직 이런 국민 발안제와 같은 것들을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오늘날의 대의제를 우리가 200년 전의 대의제하고 동일시해가지고 어떤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헌법 원리하고 모순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헌법 의식이랄지 정서하고도 매우 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국민의 눈높이하고 일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을 잘 캐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의 임기 보장에 관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욱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파면을 하느냐. 근데 사실 탄핵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파면 제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헌법에 임기를 규정한 것은 이걸 최소한 이거 보장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잘하면 그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입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소환권 발동의 이 대상과 사유를 뭘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비교 헌법적으로 보면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세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환제를 정치적인 책임 추궁 절차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법적인 책임 추궁 절차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헌법 정책적인 결단이다. 그 나라의 어떤 민의의 수준이랄지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어떤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책임 추궁 절차로서 국민 소환제를 설계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정치적 민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인 책임 추궁 절차로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소환의 사유를 위헌, 위법 이런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발표하신 걸 보니까 우리 민주당의 그 김병욱,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아마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위법적인 것을 사유로 하자, 이렇게 가신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사법적 책임 추궁 절차로서의 소환제 입법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민 소환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책임 추궁 절차로서 지금 소환제를 설계를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공직선거법이나 형법 등등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사법적인 책임 추궁 절차가 가능하다. 물론 불충분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소환제는 결국은 정치적인 책임 추궁 절차로서의 소환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소환 사유를 굳이 위법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소환제라고 하는 것이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남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뭐 국정감시, 뭐 의회감시 등등의 여러 가지 상호 견제 장치들이 있지만, 지방의회 차원에 내려가면, 지방정치 차원으로 내려가면 뭐 굉장히 여기서 입으로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용의 가능성도 뭐 염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몇 가지 또 정치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소환제 입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지역의 어떤 지역구에서 정치적인 반대파가 다른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서 소환제를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요건에 달하지 못해서 뚜껑도 못 열어봐요. 그러면 그 단체는, 그 정치 세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공론 영역이 활성화되면 그다지 이렇게 남용되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와 연관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유권자가 대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건데,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통제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정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를 실질화할 필요도 있고 지역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카운터 레포트 이런 형태로 대항적인 이런 의정 보고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어떤 공론 영역이 활성되고 남용의 여지가 줄어들고 뭐 그러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환제 입법이 절대 지선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단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조금 더 넓혀서 패키지 어떤 캠페인 같은 걸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조금 약간 범주가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드리신 발안이라든지 또 레퍼런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캠페인 차원에서의 하나의 아젠다 세팅이 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단 개헌 사안이죠.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힘들죠. 근데 제가 왜 이 약간 범주에 다른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타이밍이 지금 시점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분기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촛불혁명 소위 혁명이라고 부른다면 촛불 이후에 향후 10년 내지 30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이 지금 터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게 터지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좋은 어떤 문제의식의 법안들을 제기하셨는데 이거와 함께 반응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한국 정치가 현 단계에서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반응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리콜이라고 하는 건 의미는 있지만 대단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 영국 그 의원 소환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주 의미는 있지만 제한적인 거예요. 반응성의 핵심은 이 부정 비리라든지 자의적 권력 남용의 측면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 그리고 글로벌한 정치 지형에서의 핵심은 정책이에요. 지금 정책에 있어서의 반응성과 책임성의 문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저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좀 아젠다를 총선 대선에 걸쳐서 좀 광범위한 공론을 좀 모아내는 새로운 어떤 아래로부터의 그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범주에 무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리콜이라는 건 아주 장점도 있고 또 단점이 있죠. 정치의 사법화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이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는 있지만 그 기대 효과가 아주 크진 않을 겁니다. 이게 의미가 크려면 소환, 발안, 국민투표 이런 게 함께 잘 어우러지는 정치 시스템이 설계돼야 되는데 개헌이라고 하는 절대적 장벽이라는 게 있는 거죠. 뭐 그러나 어쨌든 돌파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이 소환이라는 것도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미국 정치, 제가 이제 제 전공이 미국 정치인데요.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미국 정치를 원형으로 해서 수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파운딩 파더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건 아예 설계부터가 잘못됐어요. 미국은 메디슨적인 엘리트시즘으로 미국 정치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물론 메디슨은 훌륭한 기여를 했지만 제퍼슨이라든지 다른 사상 투쟁 과정에서 중요한 시민민주주의적 문제의식이 배제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주 차원에서는 리콜도 있고 또 발안도 있지만 사실은 중앙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대단히 귀족주의적이에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미국적 메디슨적 모델이 상당히 우리는 녹아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자의적 국민투표라는 희한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근본서부터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제기하자면 지금 글로벌한 정치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얘기되고 있는 건 리콜이 아닙니다. 지금 지식인들 사이에서나 정치가들 사이에서 핵심은 이 기후 위기나 이런 걸 비롯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적 체제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글로벌하게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 되고 있죠. 그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첫 발자국으로서 시도한 이 소환, 그리고 이거와 함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어떤 위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 시스템의 변화, 혁신을 통해서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희가 민주화 시대가 지났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비상조치입니다. 유신이 돌아오는 듯한 비상조치예요. 단 군사독재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해서 비상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과연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좀 이번 기회에 이 훌륭한 이 법안과 함께 이번 기회에 그 좀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패키지로 좀 근본적인 캠페인을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약간 범주가 다른 얘기를 토론으로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변 이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그래서 민주사회가 뭔지가 되게 저는 항상 좀 의문이고 궁금이고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법학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학적인 혹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증진시킬 건가의 문제에서 제가 민주사회는 뭘까라고 하면 현존하는 혼합정적인 민주정을 어떻게 더 민주화시킬 것인가라는 그 접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의 장단은 뭐 모든 제도의 장단이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게 우리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이제 현재 헌정주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랑 같이 지렛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특정한 약간 사법 그 법치주의에도 엘리티즘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개방하고 민주의 지분을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주조해야 될 것인가, 개혁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제가 항상 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그게 바로 뭐 민주사회가 아닐까, 그 끝없는 여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뭐 이제 그 뭐 이게 간접 민주주의와 대의제를 뭐 보완 대체하는 뭐 직접 참여 수기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결국 민주화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리콜 뭐 그러니까 소환제나 발안제 같은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적 기제와 함께 현재 불비례성이 좀 심한 선거제도의 개혁, 그리고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정당 정치 구조의 혁신, 뭐 이런 세 가지 축들이 좀 우리 사회에 가장 기묘하게 선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환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7대부터 꾸준히 이제 얘기가 됐는데, 소환제가 끊임없이 그 소환되던 시점은 개인의 비리에 대한 추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때가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민도를 제대로 좀 다루지 못했을 때 그런 국회의원들을 소환하고 싶다는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2004년 탄핵과 2008년 광우병 촛불, 그리고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 관련한 촛불 있을 때 다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이 좀 논의가 되었고, 탄핵이라는 사법심판적 절차로 민의가 좀 수렴되고 차갑게 식는 제도에서 조금 더 민의를 좀 개방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썼지만 적어도 뭐 저는 정당 해산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는 것이 맞고, 탄핵 제도보다는 소환 제도가 조금 더 민주적인 길 아니냐. 다만 프랑스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원에서 발의해서 상원에서 탄핵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자들이 민주의 대표자를 탄핵하는 것이고, 우리는 발의만 하고 마지막에 9명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그 탄핵의 결과를 맡긴다는 그런 점에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미국식 프랑스식 좀 더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냐. 가장 민주적인 제도가 무엇이냐, 가장 좋은 제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도보다 더 민주화된 제도가 뭔지는 되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적으로 뭐 소환제가 어떤 맥락에 있느냐는 뭐 이론가 연구자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 현실의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뭐 저도 그걸 적진 않겠습니다. 오남용의 우려는 뭐 주민 소환제 봤을 때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도 설계를 통해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거지 이념적 원형에서 소환이라는 문제의식 자체를 기각해야 된다는 논리 근거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포퓰리즘의 문제, 뭐 정치 현실의 문제, 뭐 다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각제 국가들에서는 조기 해산, 내각 해산이나 조기 총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국 하원은 2년의 짧은 임기 때문에 소환제가 별로 소환되지 않는다는 맥락을 따져보면 우리가 이거를 회피할 이유는 없고, 결론은 문제는 개헌 사항이냐 아니냐인데, 면책 특권과 4년 임기제 조항만 가지고 논리
논리필연적으로 개헌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기속위임이라든가 대의제라는 민주주의 원리의 헌법 원리에 녹여 있는 부분 때문에 소환제가 일정 정도 헌법 개헌이 필요하거나 혹은 헌법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인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논리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것만이 유일한 해석의 경로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격한 헌법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순수한 정치적 탄핵은 어려울 거라고 44페이지에 썼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경주 교수님은 그건 이제 결단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유보적으로, 왜냐하면 오늘 국회 토론의 제목이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정도로 청구 사유를 좀 제한하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지역구 유권자만 청구하고 비례대표는 일단 빼고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에서라도 일단 도입을 하는 게 20대 국회 입법에서는 뭔가 한 칼 나아가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고, 개인적으로 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론적 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고 제도 설계 문제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저는 조금 더 수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동안 장식적 발의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이 제도만으로 정치의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필요하긴 하다. 마지막 예를 하나만 들면, 벌금 얼마 이상이면 의원이나 단체장 자리가 날아가는데 또 많은 경우 보면 임기 내내 조사받고 좋은 변호사, 저는 아니겠죠, 좋은 변호사를 써서 대법원 선고는 임기 끝나고, 심지어 뭐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임기 4년 끝나고 무효 판결 받아가지고 세비는 다 받아가시는 기초단체장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또 가지는 불만이 있거든요. 사법심판으로 다 가능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사법심판은 받았는데 뭐 벌금 몇백 몇십 받아가지고 계속 길은 살아남으니까 결국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냐라는 식의 인식이 그 국민들이 가져오는 정치적 냉소와 혐오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더라도 그 영국과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 하면 정치적 사법적 정도에서 탄핵의 길을 분명히 열어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아까 안병진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실 때 어떤 제 표현으로는 아까 뭐 다른 연구자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이지만 민주주의의 민주화란 여정 속에서 좀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작게나마라도 좀 한 발 내딛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행 헌법 범위 내에서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요. 그 상임위에서 입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으면은 그건 당연히 안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문 국가이기 때문에 그 입법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그 4년 임기 조항, 그거는 이제 최소 보장의 조항이 아닌가, 이경주 교수님의 의견에 같이 하고요. 그다음 45조 그 국회의원의 면책 조항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지만은 정치적인 책임까지 묻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헌법학 교과서의 그 대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징계 절차라든가 정치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 하에서도 하지 말라는 조항이 명확하게 없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권 재민, 국민의 권리 향상이기 때문에 이 국민 소환 제도는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 20대 국회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선거법 등은 참 어려운 법입니다. 그 견해가 다른 두 집단이 서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국회는 법에는 다수결 원칙으로 법안을 통과하게 돼 있지만은 우리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만장일치, 특히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계된 법들은 만장일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시면은 이 법안이 그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은 이제 상황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 지금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야가 이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황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정치 개혁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이번 가을 국회 때 그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라는 기성의 법률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법안을 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위험은 우리가 역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그 기존에 법이 있으면은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합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신다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수준에서 하시면은 그 여야 간의 논의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